용산 산 위에 바람이 불고 있는 게 아니고 산 위에 초목들이에요. 8개 중에 2개만, 진꾀하고 손꾀만 우레와 바람 이외에 나무로 치상이 돼요. 나무. 그래서 이 손꾀가 나오면 저게 바람을 치상한 건지 나무를 이야기하는 건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다른 꾀와는 달리. 그래서 이 점괘는 그 산 위에서 초목들이 자라나는 그걸로 가지고 치상을 했어요. 그게 점이다. 하루아침에 급격하게 하늘로 치솟는 나무가 없고 점차 날이 쌓이고 달이 쌓이고 해가 쌓이고 세대가 흘러가고 이러면서 이제 점차 이것이 커지는 거다. 점진적인 단계를 거쳐서 가면 좋은 대표적인 게 뭐냐? 그게 혼인이다. 혼인. 자, 여자가 시집간다. 혼인을 하면 이 아내 되는 그 집에 가가지고 좀 품도 팔아주고 좀 일도 좀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다시 남자 집으로 다시 돌아와요.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재활용도 버려주고 밭도 갈아주고 열심히 하다가 일정 기간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고요. 그래서 요거를 돌아갈 귀인데 시집갈 귀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왜 시집간다고 그러지?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그때 여자가 따라와요. 그러면 붕화 가인이 잘 돼서 제대로 굴러갈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고, 반전해 보면 점지지냐, 점은 진인데 점진, 그래서 나가는데 점진적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혼인을 할 때에 점진적인 그런 것들을 거쳐서 가면은 좋다. 근데 이제 진득이하니 이 점진 나가는 꾀니까 나가는 걸로 이야기를 한 거죠. 나가서 자리를 얻었다. 진득이 나가서 자리를 얻었다는 거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천지비죠. 비라는 거는 자기 영역을 고수하고 서로 소통을 안 하는 게 비예요. 하늘은 하늘의 영역, 땅은 땅의 영역 고수하면서, 남자는 남자의 영역, 여자는 여자의 영역을 고수하면서 서로 교통과 왕래를 하지 않는 게 천지비예요.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 혼인을 해야 되겠다 라고 이 음이 위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딱 한 칸 올라갔어요. 점진이지 이것도. 그래서 요게 딱 올라가서 이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양이 이렇게 내려갔고, 요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득위하니 나가서 음이 음자리인 자기 자리를 얻었다. 또 이게 이제 예전에 국가 정치 시스템으로 보면 요 자리가 어떤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나라 살림을 맡아 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리예요. 요 자리를 지금 딱 음이 얻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공이 있는 것이고 일을 공을 세우는 것이고, 진이 정하니 나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바르게 나갔어요. 어디에 나가는데? 보통 나간다는 건요,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한다는 거는 주로 우리가 뭘 보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경제 인구를 따질 때도 여기 안 쳐요. 여기 막 응애하고 태어난 이 신참 제끼고, 이제 너무 이제 일할 그 연령이 이제 지나가지고 그 힘든 사람도 이제 제끼고, 그래서 이 적극적으로 진출을 해서 사회 활동을 하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듯이 주역의 효를 볼 때도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초효와 상효는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리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게 왕필의 초상무이론이에요. 초효와 상효는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앉을 자리가 없다는 게 아니고 이런 의미에서, 그러면 상효와 초효를 잠시 놔두고 보면 음이 음자리, 양이 양자리, 음이 음자리, 양이 양자리 다 사회에 진출을 해서 나가 있는데, 그 자리를 보니까 진이 정, 발음을 써서 나간 상이라 얘기해요. 그러면 이 전체를 이걸 나라로 보자. 나라로 보면 이게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나라냐? 바르게 돌아가는 나라죠. 왜? 각각의 구성원들이 왕은 왕대로, 신하는 신하대로, 수령은 수령대로, 선비는 선비대로 다 각자 진출을 해서 사회 활동을 하는데 바르게 하는 상이니까
그걸 총괄해서 계산을 해보면 나라 자체가 바르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래서 진이 정한이 가히 정박년이 이 궤 자체가 나가는 궤인데 다 보니까 바르게 발음을 써서 나간 걸 보니까 요 원리를 잘 구현을 하면은 나라도 바를 수 있는 거 아니냐. 기위는 강득중야라. 그 중에서 주역은 아무 이야기가 없을 때는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 이야기가 없다. 그러면 중심의 구심점을 딱 찍어요. 그게 뭐냐면 요 자리예요, 요 자리예요. 모든 궤가 특별한 예가 아닌 이상은 이 궤를 끌고 가는 중심 구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가운데, 중앙에. 그 중앙이 오효하고 이효의 자리예요. 그 자리를 그래서 중요하게 점검을 하는 건데, 그 자리를 또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점검을 해봤더니 그 자리가 강득중, 강이 딱 중으로 뒀다. 강이라는 거 여러 가지로 연역을 할 수가 있지만 강이라는 건 강건하다는 거예요. 뭐 이게 힘이 있다, 뭐 실력이 있다, 어떤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딱 중을 지키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중심에 딱 차지하고 있어서 이걸 점진시키고 있다. 그리고 지손할세, 이거는 그치는 거죠. 이건 손은 공손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급진하면은 이 그칠 지자가 없겠지만은 지금 점진적으로 손은 입야라. 점진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덕 자체가. 그래서 딱 그치는 덕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으면서 점진적으로 진입을 하는 거죠. 동불궁, 움직임에 궁색하지 않는다. 뭔가 급작스럽게 예정이 없는 진로로 가는 것도 아니고 딱 설계를 해놓고 예정을 해놓고 그 길을 점차 그 예의에 맞게, 질서에 맞게 그런 로드맵에 따라서 가니까 움직여도 뭐가 궁색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없다. 상전에 상산유목이라고 딱 돼 있죠. 산 위에 나무다. 저 바람은 나무로 치상을 했다. 이게 점인데 군자가 이걸 보고 거현덕하야 선속하니라. 거라는 거는 그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산이라는 게 후중한 거예요. 후중한 산처럼 딱 그쳐 있는데 선속, 그 어떤 풍속이라는 것의 실체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느냐. 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그 덕으로 말미암아 점차 그 지역의 풍속이 좋게 변화를 하고 이러는 거 아니냐. 풍속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무슨 무시무시한 동네가 아주 살기 좋은 동네가 되고 그런 거 없다. 풍속도 마찬가지다. 남녀가 혼인하는 것도 점진적이어야 하지만 세상의 풍기나 풍속이 변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다 내부에서 얼마만큼 그렇게 어진 덕을 잘 쌓아놨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점차 세속, 풍속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냐. 공자의 상전은 추천사항이에요. 어떤 인간이 윤리적으로 행해야 할 행위에 대해서 저 대상에 맞게끔 추천을 하는데 공자는 이 전법을 써가지고 풍속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한 거고, 초력은 홍점이에요. 홍점. 기러기가 점진적으로 이제 나가는 건데 이게 간이라는 거는 방패간자지만 물가를 뜻하는 거예요. 물가. 혹계로 보면 여기는 산이고 요렇게 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가. 또 이 상 자체가 이 손괴를 닭이라고 그래요. 닭. 손이 개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물가에 사는 어떤 닭의 형상으로 이 학이나 기러기를 여기서는 기러기를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예전에 이제 혼인할 때 그 대표적인 그런 전환예나 이런 데 쓰이는 건 상징물로. 그 기러기가 질서 있게 날아가는데 물가에 있다. 이제 맨 아래에 있는 거예요. 어린 기러기인데 소자 여하야. 소자라는 거는 작은 이제 기러기죠. 작은 기러기가 위태롭다. 왜 위태롭냐? 맨 끝에 있는 기러기예요. 맨 아래에 있는 기러기, 물가에 있는 기러기. 그래서 기러기 떼가 이렇게 날아가면 맨 뒤쳐져서 날아가는 기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조그만 기러기가 물가에 빠질 수도 있고
또는 뒤처지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일행을 놓쳐가지고. 그래서 유언, 말이 있다는 거는 무언가 조금 저러다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염려 섞인 말이 여기에서는 딱 나오는 그런 상이다. 하지만 무구다, 허물이 없다. 그러니까 소자지려나, 이 새끼 기러기가 조금 위태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의무구야니라. 의리를 생각을 해보면 허물이 없으면, 왜 이게 무슨 의리냐? 기러기들의 의리를 생각을 해보면 기러기들은 날아가는 거 보시면 아주 질서정연해요. 또 기러기는 특징은 뭐냐면 한번 짝을 정하면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동료를 챙기고 자기 짝을 챙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러기들은 이런 사태가 벌어져도 다소 조금 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뭐 속도를 못 맞춰준다 하더라도 기러기들의 지니고 있는 이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이 아이는 내버려지거나 왕따 시키지는 절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유기는 홍저무반이니, 기러기가 이제 또 점진적으로 나가는데 어디쯤 있냐면 저게 이제 반석이에요. 반석, 너럭바위. 딱 이제 아주 그 판이 펼쳐져 있는데 그 너럭바위에 뭐가 있나 봤더니 음식이 있어요. 음식. 거기에 기러기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 마시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간간. 저기 이제 즐긴다는 뜻인데, 음식을 탁 차려놓고 즐기고 있다. 길하니라, 좋다. 그러니까 공작을 했네요. 음식 간간은 음식을 베풀어 놓고 그것을 즐기는 것은 불소포. 소라는 거는 원래는 희다는 뜻이에요. 희다, 힐소자, 색깔로. 또 본디소자예요. 본래, 소질. 본래 타고난 바탕이 소질이죠. 그런데 색이라는 거는 원래 색의 원천은 희기 때문에 컬러로 이야기하면 희다.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냥 아무것도 색채가 입혀지지 않는 그런 하얀 아무것도 없는 공백,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무 연유 없이, 그런 뜻이에요. 아무 연유 없이 저렇게 기러기들이 음식을 차려놓고 즐기고 있는 게 아니다. 저기에는 어떤 연유가 있다. 그게 무슨 연유일까 봤더니 풍산 젊게 여자가 시집을 간다 기라니라 그걸 찾아봤어요. 음들을 다 찾아봤어. 여자가 3명이 있네. 다 찾아봤더니 괴사에서 이야기한 저 여인이 누굴까? 초력을 봤어. 이 여자가 시집 가나 봤더니 아니야, X. 그럼 여기 6일을 봤어. 이 여자네. 육사를 봤어. 이 여자도 아니야. 이 여자구나. 공자가 불소포. 지금 음식 차려놓고 이렇게 즐기고 마시고 먹고 있는 저 현장은 공연이 그런 게 아니다. 연유가 있다. 무슨 연유? 혼이 나는 연유가 있다. 근데 딱 보니까 6이네. 그 여인이 요 여인이에요. 지금 혼인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구나. 우리도 지금 결혼식장에 가면 뭐 거기에 필요하고 음식이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친지들 불러놓고 즐겁게 먹고 마시고 하는 거, 그 장면을 저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러기들도 그래서 음식이 있고 하면은 불러들여서 서로 같이 나누어 먹어요. 그래서 이제 유기가 그냥 공연히 먹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런 이야기고, 9.3은 홍저무륙, 점차 올라가는 간, 물가, 반, 이제 너럭바위, 육, 이 무태 나왔어요. 기러기가 무태 나왔어. 물가에 사는 기러기가 무태 나오면 무언가 입지를 잘못 고른 거예요. 자기가 편안하게 마음 편히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혼인하는 괴니까, 만약에 유기에서 혼인을 했다면 이제는 혼인을 마친 부부니까 부부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지아비하고 이렇게 지엄이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부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제 결혼식도 끝나고 했으니까 부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 남편이 사내가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뭐 부역을 가든 뭘 수자를 가든 뭘 하든 가면 집에 와야죠. 끝났으면 안 와, 이 양반이. 아내가 혼인까지 하고 에베링자 임신을 하고 잉태를 해서 했으면 그 자식을 낳아서 길러야 되는데 기르지도 못해. 이 상서롭지 못한 이야기가 지금 펼쳐져 있는 거예요. 남편이 돼가지고 집을 나갔는데 일하러 나간다고 해놓고 깜깜무소식. 아내가 애는 뱄다는데 낳아서 기르지도 않고. 이거는 흉하다. 이 어구하니라 이로울리 막으로 도적고. 도적을 막는 것이 이롭다. 도적이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그 신명이나 재물이나 어떤 그 기운을 해치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도적을 막아야 한다. 그러면 구삼한테는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구삼이 지금 남녀가 혼인을 하는 그러한 때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상구하고 음양에 응이 안 돼요. 혼인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이제 유기하고 어떻게 해보려니까 유기는 구호하고 딱 예정이 돼 있는 짝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옆에 있는 이 육사, 요 육사하고 뭘 맺었냐? 부부의 연을 맺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한다 이 얘기예요. 이건 정응이 아닌데 정응이 아닌 남녀가 혼인 비스무리한 것을 했다고 치자. 그러면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남자가 나가면은 돌아오지도 않고 여자가 애를 배도 그 아이를 기르지 못하는 그런 사태. 결국 이제 깨지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도적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공자가 부정불복은 왜 남편이 집 나가서 안 돌아오냐? 이 군 떠날리 무리군. 가정을 꾸렸으면 가정의 무리를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떠나버려. 그래서 추한 것이고 부익무륙은 아내가 애를 뱄으면 응당 길러야 하는데 기르지 못하는 것은 실기도. 그 도를 잃었기 때문이고 음양정응이라는 도를 잃고 했기 때문이고 이용어구는 도적을 막는 것이 이롭다는 건 뭐냐? 순상보야라. 서로 순하게 돕는 관계이다. 그래서 구삼과 육사는 순하게 서로 돕는 관계로 지내야 할 존재였는데 서로가 뒤엉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도적을 막는 게 이롭다는 게 뭐냐면 도적이라는 게 그런 거죠. 혼인의 도적이 뭐겠어요? 남편이 집 나가서 안 돌아와. 아내가 애를 배놓고 키우지도 못해. 이런 도적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요 양과 요 음끼리는 이 풍산점에 얘를 지켜서 결혼하는 마당에서는 적어도 맺어줘서는 안 될 짝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맺어줘서는 안 될 짝이었으면은 맺어지지 않고 그냥 순하게 서로가 이웃으로 돕는 관계로 지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육사는 홍저무, 목, 나무. 이제 나무까지 올라갔네. 나무까지 올라갔네. 혹득히 각. 각이라는 거는 평각. 이제 좀 가지치고는 약간 평평한 나무까지. 이제 이게 기러기가 이제 여기가 어느 정도 좀 평평하게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럭바위가 편하고, 근데 나뭇가지라는 건 둥그니까 불편해요. 이렇게 콱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나무에서 육사가 뭘 찾느냐? 평평한 그런 나뭇가지가 있나 하고 둘러와서 그걸 찾으면 그게 이제 조금 거기에서 안식을 하고 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무구리라. 상할 혹듣기가 혹 그런 나뭇가지를 얻는다는 것은 순이 소멸세라. 여기서부터는 자리가 달라져요. 주역은 여기서부터는 무슨 자리냐면 수신의 자리를 넘어서요. 여기서부터 이제 치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수신 제가 치국 평찰화에서 나라의 경영과 관련된 이야기가 꼭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육사가 지금 점진적으로 이 국력을 증진을 시키든 뭘 하든 그렇게 만들어야 될 육사인데
지금 이 육사가 불편하다. 왜? 이렇게 보면 초구에 짝이 없어요. 서로가 좀 호응을 해서 무언가 힘을 받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런 짝이 지금 보이질 않는다. 그러면 육사로서 할 수 있는 그나마 최대한의 좋은 방법이 뭐냐? 순이 손이다. 그래서 순이라는 거는 육사 개체가 가지고 있는 음이라는 그런 덕, 손이라는 거는 이 개체가 지니고 있는 공손함의 그런 덕. 결국은 육사가 구호를 잘 보필을 하면서 점차 증진시키게, 국력을 증진시키든 뭘 하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나마 육사로서는 처신을 다소 편안하게 잘 하는 것이다. 구호는 홍점부릉, 저 언덕이에요, 언덕. 이제 하늘과 맞닿아 있는 언덕까지 쭉 길어가 올라간 건데, 부삼세를 불잉하나. 저기도 아내가 나오네요. 아내가 3년을 불잉, 애를 베지 못하다가 종막지승이라 마침내 이기지 못하니라 길하니라.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일까? 애를 베지 못했는데 길하고, 하나는 애를 뱄는데 흉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냐? 이 괴는 적어도 어떤 그 질서를 지켜서 예의를 지켜서 점진하는 괴기 때문에 빨리 애를 낳는다고 능사가 아닌 괴예요. 이 괴는 아이를 낳을 대상하고 늦어도 낳는 게 좋은 거고, 아이를 낳으면 안 될 대상인데 급진하는 바람에 낳으면 오히려 흉한 괴예요. 이 괴는. 그걸 대비를 누구를 시켰냐? 구삼하고 구호를 대비시킨 거예요. 구삼은 손만 뻗으면 다니까. 자기 옆집 여자예요. 이 손만 거치면 다. 그러니까 그냥 뒤엉 커가지고 애를 낳아버렸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이 애를 기르나. 살아보니까 하루만 지나보니까 자기하고 같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근데 구호는 애를 못 빼. 왜? 구삼은 짝도 아닌 여자하고 덜커덕 애를 뱄는데, 구호는 자기만 짝이 있어요. 여기서 자기만 짝이 있는데 이 바보는 애를 못 빼네? 누가 바보냐 얘기예요. 구삼이 바보냐 구호가 바보냐 얘기하는 거예요. 구삼이 바본 것 같죠. 왜? 자기가 최고 유리한 지금 조건을 지니고 있는데, 남들은 음양응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만 있는데 저렇게 하고 있어. 3년 동안이나 애를 못 뺀다. 아, 이게 또 무슨 조할까? 그런데 끝까지 못 빼나 봤더니 아니다. 끝내는 막지승, 이기지 못한다. 누가 누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걸까? 막지승 길하니라. 종막지승 길은 득소원야라. 원하는 바를 얻음이라. 이건 이제 이런 거죠. 구호가 유기하고 천정배필, 하늘이 정해놓은 짝이다. 그럼 하늘이 정해놓은 짝이면 무조건 혼인이 되나요? 얼마나 넘어야 될 현실적인 산이 많은데, 그 산을 뭘로 상징한 거냐면 구호가 이렇게 유기하고 혼인을 하도록 예정은 돼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종국적으로 실현시키느냐? 걸림돌이 뭐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육사도 자기가 음양응이 안 되니까 구호에 대한 탐심이 있어요. 이 구삼도 자기가 음양응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또 탐심이 있어요. 그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요 두 존재가 다 자기를 가로막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유기한테 직행이 못 돼서 1년, 2년, 3년이 걸리는 상이 있다. 이게. 그래서 3년 동안 하늘을 봐야 뭘 따든지 말든지 하죠. 이게 1년, 2년, 3년. 그런데 3년이라는 건 오랜 시간이에요. 오랜 시간이 거쳐가지고 동안 애를 베지 못한다는 건 이 유기와의 혼인을 해서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마침내 구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상활 종막지승길은 마침내 이기지 못한다는 건 소원을 얻는다. 상구는 홍점우규. 이게 이제 육이라고 돼 있는데 규라고 읽어라. 하늘거리 규. 그래서 기러기가 이제 좌우에 높이 이제 올라간 거예요. 맨 높이니까. 그래서 그 기시, 기러기의 그 기시, 가용위의, 가있어 딱 의례로 삼을 만하다. 그러니까 이게 전환예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길하니라. 상활, 기후 가용위 길은,
그 참 날개짓 하면서 날아가는 그 질서의 그 참 모습이 불가난, 참 그 난잡하지 않고 질서정연하다. 그래서 이 풍산 점괘는 이제 어떤 점진하는 그런 문제를 이 일륜지 대사인 이제 혼인을 갖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점괘 읽어보겠습니다. 점은 여기 길하니 이정이니라. 단활 점지지냐 여기의 길야라. 진득이 하니 왕유공야요. 진이 정하니 가히 정방야니. 기위는 강득중야라. 지손할세 동불궁야라. 상활 산상유목이 점이니 군자이하야 거현덕하야 선속하나니라. 조륙은 홍저무간이니 소자여하야 유원이나 무군이라. 상활 소자지려나 의무고예니라. 유기는 홍저무반이라. 음식이 간간하니 길하니라. 상활 음식 간간은 불소포예라. 구삼은 홍저무륙이니 부정이면 불복하고 부잉이라도 불육하야 흉하니 이여구하니라. 상활 부정불복은 이구나야 추야요. 부잉불육은 실기도야요. 이용어구는 순상보야라. 육사는 홍저무목이니 혹득기각이면 무고리라. 상활 혹득기각은 순이 소멸세라. 구는 홍저무릉이니 부삼세를 불잉하나. 종막지승이라 길하리라. 상활 종막지승길은 득소원야라. 상구는 홍저무균이 기호가용위의니 길하니라. 상활 기호가용 위의 길은 불가나냐일세라.